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일주일 만에 관저를 나왔지만 기대했던 사과와 반성은 없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윤 전 대통령의 즉각적인 재구속과 함께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김영창 기자입니다. 탄핵 심판 파면 선고 일주일 만에 한남동 관저에서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 윤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듭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기대했던 사과와 반성은 없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행태에 분노하며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 윤 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검찰이 즉각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해 내란 혐의 등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또 특검을 통해 내란 세력을 명확히 밝혀내고 응분의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은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검찰이 사건 수사를 미룰 걸림돌도 명분도 사라졌다. 검찰은 즉각 윤석열을 재구속해서 철저히 수사하라. 내란 정당 범죄속을 국민의힘 해체라고 쓰여진 종이가 국민의힘 광주시당 출입구에 붙여집니다. 광주 전남 촛불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내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당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이대로 둔다면 제2의 제3의 내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내란 정당의 준동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국힘당은 해체가 답이다. 이들은 또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 최상목을 비롯한 내란 내각 전원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최근 살아있는 향고래가 육지 가까이 접근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전문가조차 당황할 만큼 이례적인 현상이었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남해안 고래 연구가 본격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슈 현장 다시 간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향고래는 지난 4일 광양항 인근의 해상에서 최초로 발견됐습니다. 이후 연안을 맴돌던 향고래는 여수산단 인근에서 이틀을 머물렀습니다. 사흘째엔 수심 2m도 되지 않는 얕은 곳까지 들어왔다가 해경의 유도로 묘도까지 나아갔습니다. 향고래는 나흘째부터 바다 쪽으로 헤엄치기 시작했고 남해 인근 해상에서 한 어민의 신고를 끝으로 더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은 마침내 먼바다로 돌아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박 6일간 광양항에서 머물다가 남해군 소치도 인근에서 최종 마지막 확인됐고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흐름대로 간다면은 태평양으로 돌아갔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살아있는 고래가 어장과 선박이 밀집한 연안까지 접근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입니다. 갑작스러운 출현에 관계 당국도 마땅한 매뉴얼이 없어 곤란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희가 구조치료 활동 나가는 것도 보통 작은 소형 고래나 거북이 위주로 많이 활동을 펼치는데 이렇게 큰 고래는 처음이라서 실제로 저희가 출동했을 때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었습니다. 일각에선 기후위기로 수온과 해류가 변하면서 고래가 먹이를 찾아 남해까지 내려왔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래는 해양 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지만 지금까지 남해안의 고래는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습니다. 해안선이 매우 복잡하고 어장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고래연구소에서 수행을 하던 선박 기반의 목시조사를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고래 연구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올해부터는 남해안 고래를 자세히 살펴보는 선박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동해에 집중됐던 고래 연구가 남해로도 확대되면서 급변하는 해양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으로 선정된 여수묘도 LNG 터미널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여수시와 전라남도는 최근 이번 사업의 투자펀드에 참여한 기업들과 주주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여수시 100억 원과 전남도 130억 원 등 총 230억 원의 예산을 특수목적법인인 동부가 LNG 허브 터미널에 직접 출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 1조 4천억 원 규모의 묘도 LNG 터미널 사업은 2028년까지 저장 탱크와 전용 항만, 수송 배관 등을 구축해 연간 300만 톤의 LNG를 여수광양 국가산단에 공급하게 됩니다. 내일 예정됐던 고흥 녹동항 드론쇼 개막식이 비예보로 취소됐습니다. 고흥군은 역대 최대 규모인 2025대 군집 드론쇼와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준비한 개막식을 비와 강풍 등 기상 악화에 따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고흥 녹동항 드론쇼는 별도 개막식 없이 오는 19일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며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고흥군청 앞 광장에서 드론쇼가 펼쳐집니다. 동백화가로 잘 알려진 여수 출신 강종렬 작가 전시가 전남 도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고유한 색과 기법으로 자연과 사람, 여순 사건이란 역사적 아픔까지 화폭에 담아낸 강 작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화폭에 가득한 큼직한 동백꽃. 모진 겨울을 견디고 화려히 핀 동백은 여수의 상징입니다. 강인한 정신력은 우리 민족의 뿌리와 닿아 있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동백은 이 붉은색과 초록색의 대비가 굉장히 강합니다. 저 보면은 스파크가 일어나다시피 막 강한 느낌이 나요. 그건 우리가 힘을 느끼게 되고요. 동백화가로 잘 알려진 강종렬 작가의 전시가 전남 도립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여수 출신으로 지역에 머물며 고유한 색과 기법으로 다채롭고 단단한 작품 세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아름다운 남해안의 아름다운 물결의 그 느낌들을 내만이 방식으로 어떻게 그려나가느냐. 평범한 생각으로는 좋은 작품이 안 나옵니다. 특히 여순 사건이란 상처와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했습니다. 가로 13m 화폭에 새겨나간 혼돈과 울부짖음. 십자가 앞에 손을 맞잡은 주민과 군인은 화해와 용서, 치유를 나타냅니다. 두 손을 꽉 쥐고 십자가 밑에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후손들한테 이 아픔을 계속 남겨주지 말자. 역사의 재현을 바라보는 이는 숙연해집니다. 역사 속으로 이게 좀 뭔가 와닿는, 피부로 와닿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올해 개관 5년차를 맞은 전남 도립미술관은 지역 작가를 조명하고 이를 관객과 이어주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전남이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많은 작가들을 발굴하고 또 연구하고 조명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지속하려고 합니다. 강종렬 작가 초대전 동백 시간의 얼굴은 다음 달 25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부권 내륙은 10mm에서 50mm, 남해안에는 5mm에서 3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1도, 한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m에서 3m, 먼바다에서 2m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비가 오기 전까지 대기 건조가 계속돼 산불 위험이 높겠다며 야외 활동 시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흥군 포두면에서 올해 첫 모내기가 시작됐습니다. 고흥군은 전국 평균보다 9일 빠른 오늘부터 모내기를 시작해 383헥타르 면적의 벼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모내기 한 벼는 조생종으로 오는 8월 초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햅쌀 시장 선점과 농가 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제역에 이어 소 럼피스킨 매개곤충이 이달부터 활동하면서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백신 접종과 상시 예찰 검사를 추진합니다. 럼피스킨은 소에서 고열, 피부 결정 등의 증상을 보이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파리,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감염됩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백신 접종 완료 뒤 2에서 3개월과 6개월이 지난 시기에 600여 농가, 6,400여 마리의 항체 형성 등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럼피스키는 지난 2023년 10월 충남 서산에서 국내 첫 발생 이후 전국적으로 107건, 지난해 24건이 발생했으며 전남에선 2023년 이후 5건이 발생했습니다.